홍순박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홍순박 원장입니다. 일단 나이가 60세시고요. 그리고 고혈압 있으시고 거기다 고지혈증까지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이세요. 보통 이제 추위를 탄다라고 할 때 한의학 용어로 오한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오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자어로 싫어할 오자에 그리고 차가울 한자, 차가움을 싫어한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차가움을 싫어한다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형태학적인 분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극심하게 추위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땀이 나면서 식으면서 약간 서늘하면서 으슬으슬한 느낌이 드는 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 극심한 감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균성 감염이나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체내 어떤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말초 혈관을 바깥에 있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면 체내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불을 덮어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60세 그 환자분께서 자기가 땀이 나면서 한기가 으슬으슬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땀의 어떤 기전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땀이 하는 역할 자체가 체온이 올라갔을 때 말초 쪽으로 혈액을 몰아서 땀을 내면서 땀이 그 기하열에 의해 가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60세 상담 환자분께서는 일단 땀이 나면서 발생하는 오한, 식으면서 발생하는 오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청자님의 증상을 봐서 오한이 많이 들고 한기가 좀 취약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쵸. 해주셨는데요. 여성분들은 추위를 원래 좀 많이 타잖아요. 네. 저도 평소에 좀 춥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한이라는 증상이 잘 드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어떤 증상으로 고생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 그 체형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떠올려 보시면 되세요. 약간 체형이 좀 왜소하시면서 체지방량이 좀 적으시고 그리고 피부가 좀 하얀 편에 약간의 이제 신경성 어떤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굉장히 잘 타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인 용어로 몸이 좀 차갑다 해서 한랭 체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세요.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기어 증상 또는 그 폐기어 증상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기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에너지 저하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들이 특징적으로 보통은 이제 목소리도 작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자주 지치게 되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어가 더 진행이 되면 양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몸 자체가 냉하면서 그리고 입맛도 없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통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추위를 좀 더 많이 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보통의 한기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시고요. 대부분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특징적인 것들이 있으세요. 나이가 고령이시고 그리고 약간 이제 땀을 흘리고 나서 으슬으슬 춥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간절통 증상들 보통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그 시청자님과 동일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세요. 자, 근육학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추울 때 몸을 좀 움츠려 들이게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몸을 앞쪽을 이렇게 수그려서 보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대부분이 이제 앞쪽에 있는 흉근 또는 소흉근들이 텐션, 장력들이 많이 걸리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흉통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이제 가슴 뻐근함 통증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으시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신체적인 이제 리듬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시는데요. 월경의 시작이 보통 77, 14, 14세부터 시작하고 그 77, 49, 49세에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제 폐경 이후에 한참 경과가 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어떤 활동들이 좀 저하가 되기 시작하세요. 보통은 이제 시상하부, 그리고 내하수체,
난소, 조금 이따 꿀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상하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민감도에 의해 가지고 온도 조절 중추가 작동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또 발생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좀 몸이 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그리고 의외로 이제 60세 정도의 갱년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한의사 한의사 홍순박 원장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은 이제 생리불순, 무월경, 혹시나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닐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셨는데요. 보통 10대 분들은 엄마 손잡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30대 여성분들은 이제 난임이나 불임과 관련해서 같이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우선 생리불순과 무월경에 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리에 대한 기전을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다 보면 이제 생리 주기는 이제 월경기 그리고 여포기, 항체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요 호르몬으로는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LH, 항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보통 순서는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포가 성장 이후에는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내막은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체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항체화 호르몬이 고도로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4시간 내에서 36시간 내에서는 이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란 이후에는 항체가 형성되고 나서 항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내막이 두터워지고 내막 조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임신이 가능하게끔 조직 변화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리불순, 무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리불순과 무월경에서는 보통 이제 분류를 생리주기에 따른 생리불순, 그리고 생리양 기간에 따른 생리불순, 그리고 기타 생리불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리주기에 따른 생리불순은 빈발월경과 희발월경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생리양에 따른 분류는 이제 가다월경과 가소월경, 그리고 기타 생리불순으로는 부정출혈과 무월경 형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연구가 되었던 논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논문의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그룹 1은 10대, 그리고 그룹 2는 20대, 그룹 3는 30대 연령에서 나타나는 생리불순과 무월경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통 10대와 20대의 무월경은 이제 폴리시스트 오버리언 신드롬이라고 해서 약어로 PCOS, 즉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제일 많은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조기 난소 부전,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나타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10대, 20대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원인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30대에서는 이제 난임과 관련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 즉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안드로겐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배란, 즉 배란이 없기 때문에 무월경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초음파상 다낭성 난포 증후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난소에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했을 때 난포들이 염좌알처럼 박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보통은 이제 10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처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았을 때는 이제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진단으로는 신호로 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로 보약계통 약물을 쓰면 빨리 성숙이 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개선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이제 양방적 치료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환자분들은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만성 고인슐린 혈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 감작제인 메트포민을 먼저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막이나 내막 증식증이나 내막암의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 경구피 임약이나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은 이제 클로미펜을 통해서 배란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불임 환자분 또는 시험관 준비를 할 때 대부분 배란 유도를 위해 클로미펜을 많이 처방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좀 있으세요. 클로미펜 자체로는 이제 배란이 유도가 되지만 배란 이후에 이제 클로미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막 두께가 얇게 되게 되십니다. 보통 내막이 이제 배란 이후에 0.7mm 이상 증가해야지만 이제 임신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시는데요. 클로미펜으로 배란은 되었지만 내막 두께가 얇아서 착상이 잘 안 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생리불순 무월경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가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게 되게 되세요. 그 중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시상하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궁 내막이 임신 준비를 할 때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의 이제 돌기 같은 피노포드라는 부분들이 잘 발생을 안 하면서 착상을 방해하게 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착상을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게 되시는데요. 보통 이제 생리불순이다, 무월경이 있다라고 할 때 한의학적으로는 진단을 신어, 그리고 간울기체, 그리고 담습 자체, 음원에열로 진단하게 되십니다. 보통 신원은 전체적으로 뭔가 모자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간울기체는 스트레스성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담습 자체는 약간의 비만 체형분들이 많으시고요. 음원에열은 비만, 약간의 합병 양상의 스트레스 양상, 열이 좀 같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기간을 많이 문의를 주시게 되시는데요. 생리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혹은 장기간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난소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심증 치료 같이 들어가게 되시고요. 목물 내분비 계통과 호르몬 계통이 정상화되게 되면 당연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무배란, 그다음에 생리불순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홍순박 원장이었습니다.